북한이 현재 개성연락사무소를 전격 완파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이 개성연락소를 폐쇄한다는 위협을 하더니 3일 전에는 철거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그대로 실행까지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북한이 나가는 이유와 한국의 대처 방안 등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우선 개성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전격 남북 양측의 협의 가운데 열렸고 남북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징으로 비춰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성연락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소통 채널로서 순조롭게 정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은 당시 역대 가장 활발한 남북 간 연락 관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야, 휴일, 주말,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상시 연락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곳이 돌연 북한이 미국과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전격 결렬이 되면서 한국과의 관계도 냉각되었습니다. 2019년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을 쉬지 않았고 2020년 들어 개성연락사무소를 폐쇄해버리는 등 전격적으로 강경 모드로 돌아서다가 이제는 개성연락소를 폭파하는 단계에 들어가 극단적인 모양새를 취합니다. 첫 번째, 달러 떨어졌다는 추측들. 결국 북한은 지금 달러가 다 떨어져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은 오바마 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강력한 북한 돈줄 죄기로 달러가 거의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3년 보유 외화가 바닥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를 근거로 북한이 탈북자 단체에 전단을 문제 삼아 한국의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재로 초래된 공경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전단 문제는 한두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구실로 한국의 강경 모드로 돌아서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한국 혹은 미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북한 관련 달러 송금 해제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숨을 쉬게 해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달러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단계로 갔다는 것이 다방면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국을 우회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던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 정권에 들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오히려 자금줄이 더 바싹 말라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북한 돈줄 재는데 협력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인 접근을 했지만 북한 사정은 반대로 중국 라인까지 끊겨버려 더 곤란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017년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석탄, 철광석, 섬유, 해산물 등의 수출을 못하게 돼 전체 수출 수입의 90%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주요 외화 가두원이던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취업은 작년 말을 시한으로 더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 1월 말 중국 국경이 폐쇄돼 엘리트층이 사는 평양에서도 물자 배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한미일 협상 소식통이 전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합니다. 결국 북한의 물자나 달러 부족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이것이 북한 지도부에까지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다다르자 극단적 모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 지도부의 불만이 고조되면 자칫 이것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에 화가 났는데 한국에 풀어버리는 북한. 북한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까지도 북한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의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 이렇다 할 협상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내부 사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 모드를 연출해서 지지율을 올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미국 내 여러가지 악재를 잠재워야 하며 국제 분야에서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연한 제스처를 보일지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북한을 접촉할 여유는 없는 것이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분을 가져온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북 제재 해제를 낙관할 수 없게 된 점도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당장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북한의 공세는 매우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북한이 미국의 제재 해제에 의해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에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북 경협 사업을 재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제재 해제가 동반돼 종전선언 문제 등 해결돼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매우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이 직접 미국 의사를 안 묻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동의가 없어도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공들여온 남북관계를 유지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 지금은 북한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제거한 것은 한국의 재산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처분한 것과 똑같은 행위이며, 연락사무소는 한국이 100억 원을 들여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자산으로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체결한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번에 북한이 저지른 행동은 사실상 오랜 남북관계의 협력을 종지부짓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을 전개하는 와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보상 등과 관련한 협의가 있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과 협상 진행이 불가능하며 한국은 그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때보다 관련 대책을 세우며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본토에 직접 영향이 끼치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해줄 때 한국과 협력하거나 최대한 비핵화 관련 안건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 현재는 최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북한의 강력한 경고. 미국 국방수장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위의 경고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꺼내들며 대북 경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번 언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 위협을 거론하며 서방 자유민주 진영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동맹과의 국제적 공조 문제를 꺼낸 지 보름여 만입니다. 완전한 검증을 전제로 하는 최종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FFVD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표류하는 와중에 한동안 당국자들에게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FFVD라는 표현을 다시 꺼내든 것은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기존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들어 남북관계 단절 등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을 향해 경고 수위를 높인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16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로 비무장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미국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병력의 현대화나 억지력 강화, 투자를 강조하면서 신형무기 개발을 거론, 군사력을 과시한 것을 두고도 1차적으로는 중국 겨냥용이겠지만 대북 우회 경고 차원도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싸우게 되지 않길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군을 준비시킨다는 에스퍼 장관의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적들에게 알리겠다,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면서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연설과도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 등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인 셈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14일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보낸 상태입니다. 국무부도 지난 13일 도발을 피하라, 한국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미국에 대한 거친 행동이 선을 넘어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추가 제재 카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잠시 북한과 화해 모드는 관심이 떠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이 지난 12일 전후에서도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는 등 재선 레이스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아직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극단적 도발은 전혀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군 NSC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보도자료가 아닌 김 사무처장의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의 제재 해제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나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이제 그 키를 한국으로 돌렸고 앞으로 거친 군사 도발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당 그 자체입니다. 내년 9월까지 일본 전역에서 블루 임펄스가 라이브 쇼를 한다네요. 고노다로 방위상이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데 일본에서는 총리 되기가 쉽네요. 일본 국민들도 환호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무슨 황당무계한 작전인지 알아봤습니다. 5월 29일 도쿄도의 구도심에서 있었던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C19에 지친 의료진과 일본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꼭 해야 한다는 요청이 아베 관저에 쏟아지고 있다네요. 뭐 아베도 신났지만 가장 흥분한 사람은 고노다로 방위상입니다. 29일 고개 비행은 도쿄 시내에서 20분간 진행된다고 고노다로는 비행 노선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진행된 비행은 처음에는 일부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일 기자회견에서 고노다로 방위상은 전국에서 요청이 있다, 두 번째 비행을 준비 중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C19를 격려하는 고개 비행을 뉴욕 등에서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따라한 것이며 자신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블루 임펄스와 관련된 동영상과 사진이 항공자위대와 방위성을 통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노다로의 의도이겠죠. 블루 임펄스의 고개 비행 소식은 각 방송을 타면서 고노다로의 모습을 계속 노출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예 고노다로는 마스크에 블루 임펄스 비행기 이미지를 그려 넣었고요. 모형 비행기에 올라서 이런 느낌인가요? 라면서 포즈를 취한 사진도 올리면서 부지런히 블루 임펄스의 활약을 자신과 동일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노다로를 보고 블루 임펄스와 고노다로의 야망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모두들 고노다로의 차기 총리 작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9일 고개 비행 당일에 쏟아진 많은 질문과 질책에 대해서는 프로세스가 뭐 중요한가 라고 피했던 고노다로였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역시 일본 멋있다, 우리 지역에도 박수를 보낸다 등 호평이 이어지니까 2일부터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내가 밀어붙였다, 미국처럼 하고 싶었다, 전국에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두 번째 비행을 준비 중이다 라고 말이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그동안의 많은 좌절과 비난으로 우울해 있던 아베도 신이 났습니다. 수상 관저 웹사이트와 본인의 트위터에 영상을 올렸고 지지자들은 아베 고마워요, 아베 힘내라 등으로 호응을 했고요. 아베도 고노다로를 다시 차기 총리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고노다로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다면 아베는 무조건 밀어줄 것입니다. 이미 고노다로는 지난 4월에는 아베의 현재 트위터 팔로우보다 자신이 좀 부족하니까 자신의 팔로워들도 한 명이 한 명을 책임지고 아베의 팔로워를 넘기도록 해보자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베 총리 후임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는 의미의 트윗이라고 이 당시 일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일본이 세계 최고이다, 블루 임펄스처럼 세계를 휘젓게 해주마, 자위대가 세계 최강 군대가 된다, 전쟁을 하면 일본이 무조건 이긴다는 꿈을 일본인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C19로 망신살 뻗치고 있는 현재의 일본과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다면 일본인들은 고노다로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고노다로는 이미 블루 임펄스가 사용하게 될 컬러 스모그에 필요한 기본 페인트와 연료 등을 구입하고 실전 훈련 중에 있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내년 자민당 총재 선거일까지 블루 임펄스 고개 비행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이 난 고노다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한일 경제 갈등을 일으킬 때 외무상으로 전 세계에 한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면서 여론 조작에 온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국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면서 캐논이네, 여기도 니콘과 캐논 2대네 라며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간표 주일 대사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중간에 끊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해서 국내에 보도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말도 안 되는 사진으로 한국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공개된 사무실 벽에 한반도 지도가 벽에 붙어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정말 부적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노골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베의 후임으로 기회를 엿보던 고노다로는 지금 신이 났습니다. 차기 총리로 아베와 잔민당과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노다로는 이제 자위대의 우주 비행선을 언급하면서 일본의 우주 비행의 꿈을 주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아마 조만간 아베처럼 전쟁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방위상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일본인들은 아베가 못 이룬 꿈을 고노다로가 이룬다며 환호할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대전을 일으키던 일본의 모습에 빠져 사는 일본인들은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고노다로는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 아베에게 빠져 있는 이유니까요. 정말 위험한 블루 임펄스 고개 비행을 바로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환호하는 일본인들은 무슨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